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금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얼마 안 떨어졌는데, 지수는 뭐 코스피 코스닥 0.5%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종목들이 하락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 이유 살펴보고요. 오른 종목, 주식 분석하는 남자의 픽픽픽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급격한 인플레 수개월 지속 후 안정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청문회에 이틀 동안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첫날과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완화기조 재확인을 해줬고요. 둘째 날에도.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2% 이상 하락하면서 악재 누익 중심은 약간 혼조세로, 즉 하락 마감을 3대 지수가 했습니다. 이 두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옐런 장관은 결국에 파월 의장과 거의 결을 맞춰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주택 가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에 대해서, 젊은 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해서는 연준의 그 목표치와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했어요. 우려를 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8년 리먼발 금융위기 때 그런 직전 같은 시장의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매우 다른 현상으로 최초 주택 구매자나 저소득 가구들이 집값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우리나라랑 맥락이 뭐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을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파월은 사실 뭐 특이한 케이스는 없었고요. 다만 연준의 다른 의원들이 테이퍼링이나 뭐 아니면 연준의 지금 완화 정책을 조금 더 뭐 고용이 빨리 잡힌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모더나 아시죠? 모더나. 지금 모더나. 사실 모더나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정말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대단하죠? 어쨌든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S&P 500 지수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바이오 섹터의 한 종목이 빠지면서 이 종목이 대체가 될 텐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 mRNA를 통한 그런 리보엑사린의 이거 기술을 통한 에이즈, 암, 심장병, 이런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겠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 모더나 CEO가, 그쵸? 코로나 19 백신은 시작에 불과하다. mRNA 효과가 입증되면 이런 질병들을, 그동안의 불치병으로 불렸던 질병들을,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대한 신산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mRNA,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그쵸, 관련주들, ST팜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 대비 핫했는데요. 뭐 핫했다기보단 강했는데요. 역시 중장기적으로 잘 찾아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을. 자, 네, 마지막으로 어제 반도체가 하루 좀 좋았었는데,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그리고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어제 TSMC가 시장의 컨센보다 좀 시장 대비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요런 소식과 함께 밤새 미국 증시에서 5% 정도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게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파운드리, 그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뭐 디램 쪽도 하고 있고, 그쵸? 반도체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랑 거의, 그죠?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인텔 하면 지금 디램 쪽에서도 거의 상강구도, 그죠? 뭐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먹고 있고, 인텔은 뭐 한 3위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에 작년 10월에 SK 하이닉스가 팔기도 했죠.
안 되는 사업을 좀 매각하고 더 성장하는 파운드리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추진하겠다 이런 게 지난 2월에 취임한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를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수 협상을 진행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미국 내에 그런 어떤 파운드리에 대한 생산 설비,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이 사실 약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텔의 시장 가치가 현재 2,250억 달러 규모예요. 그죠? 미국 내 제조 시설 확대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인수하면서 결국 TSMC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조 쪽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약한 부분을 상당히 좀 견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제 픽픽픽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ST바이오센스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했는데 아쉽게 따상까지는 못 갔고요. 하지만 시총 6조 원 돌파했고 공모가를 윗돌았습니다. 52,000원이 공모가였는데요. 따상을 하면 104,000원. 그죠? 영업이익이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1분기만 거의 7,0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시가총액이 요 정도까지 따상 정도, 더블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했었는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공모를 받으신 분들 어쨌든 수익이 났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물론 배정 주식이 상당히 적었겠지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시기적으로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오히려 진단키트 업체들은 수젠팅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빠졌어요. ST바이오센스는 오늘 강하긴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공모가가 아니니 그 전에 벤처나, 그죠? 창투사 이런 데서 투자 물량들이 좀 낙권 물량이 아닌 이상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 어제 얘기했었는데요. 픽픽픽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이 얘기를 오늘 완전 탑픽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하락은 했습니다. 거의 약보합이었어요. 그죠? 장중에 상승도 보여줬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14,000원대에서 거의 19,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죠? 30% 이상 3, 4, 12, 4,200원. 그죠? 35%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만 거의 한두 달 사이에. 근데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앞으로 신제품 애플, 아이폰 13에 대한 그런 출시 성장 지속도 있고, 제가 계속 LG 쪽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장 관련 모멘텀도 동사가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뭐 아시겠지만 노바티스 인클래시안이 코로나 그런 확산 때문에 사실 미국 내 FDA 3분기 내 승인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게 예상대로였으면 올해 2분기 정도에 승인이 났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공장에 대한 실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연기되면서, 그죠? 승인 가능성이 좀 늦어졌는데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ST팜은 지금 뭐 이런 인클리시안에 대한 원료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제 유튜브에 ST팜 뭐 치시면 영상에 한 3개 정도 올린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래도 과거의 좀 얘기지만 그 과거 얘기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마트 부품, 뭐 3D 센서나 온도 압력 센서 이런 공정에 대한 검사 자동화 장비 개발,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LG이노텍이 주 고객사입니다. LG이노텍의 주 고객사는 또 애플이 되겠죠.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요. 또 LG이노텍 말고 또 삼성전기 다 아시는 우리나라 휴대폰의 카메라 관련 회사죠. 이쪽에 주 고객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 드리겠지만 미래 신사업인 뭐 3D 프린팅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공정 장비에 대한 그런 검사 장비 업체의 자회사를 보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력 제품으로 지금 뭐 CCM이나 그쵸? 카메라 센싱 이런 모듈 장비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료는 KB증권에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LG 이노텍과 결국에는 동반 성장하는 회사라고 적어놨는데 2019년부터 유의미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CCM 검사 장비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 삼성 전기를 통해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애플의 아이폰 13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아전자 이런 데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죠.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 메타버스 쪽에서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카메라 오타네요. 카메라 구현이 필요하고 이 카메라가 결국엔 TOF 모듈, 그쵸? 이쪽 카메라에 대해서 LG 이노텍과의 공급계약 공시나 그쵸? 연구개발 이런 것도 많이 캐펙스 투자를 하는 동해 회사가 결국에는 모듈 검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퓨런티어라고 있는데요. 올해 잘하면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퓨런티어는 뭐 하는 회사냐? 아다스 자율주행 관련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역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와의 관련된 이 자율주행 관련 그런 카메라 검사 장비도 지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회사가 애플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에 TOF 요게 카메라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듈이 요때가 원래 된다고 해서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보다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도랑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물론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연구개발이나 캐파시티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건 분기당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DS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통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결국 아이폰의 TOF 모듈 장비 매출이 지연되면서 2019년에는 성장을 좀 멈췄었다 보면 되고요. 이때 대비 확실히 과거 3년이 과거 3, 4년이 확실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뭐 삼성에서 폴더블 폰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세일즈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의 신제품 13이 결국에는 이 17년, 18년과 같은 도약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종가상 차트인데요. 19,550원 7월 13일날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이게 과거 월봉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고점은 아직 못 갔었어요. 2018년 그때 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 좀 힘들었습니다. 상반기 힘들었었는데 주가는 딱 6월달을 기점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에 결국 그동안 지연됐던 매출에 대한 이연 효과가 미리 주가적으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3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결국 LG이노텍도 어제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LG이노텍의 업사이드가 50%라고 가정하면은 동회사는 LG이노텍이 50%면 100%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더 LG이노텍보다 좋게 단순히 스몰캡이라서 단순히 시가총액이 작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았고 물론 종가상 하락한 종목을 추천하면서 야씨 너 오늘 상승한 종목이라고 뻥카 쳐놓고 왜 하락한 종목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해 마시고요. 사실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기 더 좋습니다.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채널에
핵심인 거 다 아실 거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직 아니신 분들은 저를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